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종로 원패스 HSK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5월 20일 시험 대비 적중 특강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HSK 4급 듣기 영역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듣기는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죠. 자, 보기를 보고요 문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듣고 이해해서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어서 선생님 듣기가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듣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듣기는요 문제 푸는 요령, 다시 말해서 스킬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여러분들이요 듣기를요 독해보다 쓰기보다 훨씬 쉽게 문제 풀 수 있고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듣기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지 문제 푸는 요령도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는 출제 유형 정리하면서 우리 빈출어휘까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듣기 2부분과 3부분 대화형 문제에서 이것만은 꼭 나온다. 자, 4월에도 출제가 됐고요. 5월에도 반드시 나올 거고요. 6월처럼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3가지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이것만 여러분 정리 잘하셔도 우리 5월 시험에서 많은 문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문제가 각각 3개 이상, 많게는 5,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오늘 적중 특강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듣기 점수가요. 훨씬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유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묻냐면 做什么 무엇을 합니까? 즉 인물의 행동을 묻는 거죠.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인물의 행동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在哪儿 즉 장소하고 위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하고 위치를 묻는 문제 역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세 번째는요. 怎么样을 묻는 문제입니다. 즉 평가를 묻는 건데요. 날씨에 대한 평가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성격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요. 어제 본 축구 경기가 어땠습니까? 공연이 어땠습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평가 문제도 매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출제 유형 완벽하게 기출문제 풀고 정리하면서 빈출 어휘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행동 문제부터 가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듣기를요 문제를 푸실 때 그죠? 많은 학생들이요 우선 문제를 푼다라는 생각을 할 때 듣기는 집중해서 들어야 돼 라고 해서 눈을 감고 듣거나 혹은 한 곳을 주시하면서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듣기 문제 절대 그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선 보기를 먼저 딱 보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보실 때요. 우리 학생들 또 위에다가 내가 아는 단어야 라고 해서 한글로 뜻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듣기는 우리가 한국어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죠. 한국어 듣기평가 시험이 아니라 중국어 듣기평가 시험이기 때문에 중국어로만 여러분들이 읽어내서 듣고 정답 찾을 수만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기 보고 빠르게 읽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填表 여러분 填이란 거 무슨 뜻입니까? 기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表는 표가 되는 거죠. 표를 기입하다. 자, B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寄东西 자, 寄는 무슨 뜻입니까? 붙이다가 되는 거고요. 东西는 물건이니까 물건을 붙이다. 그 다음 C로 가서 买铅笔 자, 买는 무슨 뜻입니까? 사다가 되는 거고요. 铅笔는 연필이기 때문에 연필을 사다. 그 다음 D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打印 여러분 打印은 무슨 뜻이죠? 출력하다, 인쇄하다가 되는 거고 材料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보기를 쭉 보고서 여러분들 분석을 조금 하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기가 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다. 즉 보기가 다 동사, 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뭘 묻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인물의 행동을 묻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행동을 묻는 문제에서 뭘 중심적으로 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동작을 나타내주는 동사를 집중적으로 듣자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기를 볼 때 여러분들이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다가 병음이랑 성조까지 표시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고 병음 성조 쓰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성조 표시만 하고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보기 읽어내면서 듣는 거 정답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 맛보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기에다가 여러분 눈을 절대 떼시면 안 됩니다. 자, 보기를 여러분들 반드시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남자, 여자 대화 내용 보고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남자가 먼저 얘기를 하죠. 小姐, 자, 小姐, 아가씨라는 거죠. 请 뭐뭐 해주세요. 닌, 당신이. 그 다음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되겠습니다. 시엔 시작, 시엔 그죠? 시엔이란 거 무슨 뜻이냐면 먼저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먼저라는 거 뭐냐면 먼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다. 선후 관계의 어떤 동작을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시엔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랑 결합? 그렇죠. 동사랑 결합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엔 먼저 여러분 동작 나왔습니다. 동사 잘 들으셔야 돼요. 티엔이란 건 아까 무슨 뜻이었죠? 기입하다. 그럼 동사 이샤 목적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동사 이샤 목적어. 그럼 뭘 기입을 하는 거죠? 这张 이 한 장의 表格 표를 기입하다. 여러분 정답 찾으셨어야 돼요. 티엔 기입하다. 무엇을? 表格 표를 기입하다. 정답은 티엔 表 A가 정답이 된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뒷내용 안 들었는데 이거 정답으로 찾아도 될까요? 여러분 됩니다. 과감하게 가셔야 돼요. 들렸던 거 있으면 밑줄 치시고 여러분들은요. A가 정답일 수 있다. 다른 동작 동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뒷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姓名 가면 뭐죠? 성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문장부호를 여러분 한번 볼게요. 문장부호를 딱 보면 이거는 여러분 쉼표라고 하거든요. 쉼표 콩나물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자,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쉬었다 간다라는 의미의 쉼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는 문장부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모점입니다. 모점. 그래서 모점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병렬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모점이 나와버리면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흐. 한번 가볼게요.姓名 성명과 그렇죠. 그다음 性别 성별과 年龄 나이는 是什么什么的 뭐뭐입니다. 뭐냐면 必须要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填 기입해야만 한다. 填 또 나왔습니다. 정답 A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어서 好的 알겠습니다. 抱歉 자, 抱歉하면 무슨 뜻이죠? 对不起랑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我 저는요. 带请니다 비 펜을 지니다라는 건데 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되는 거죠? 뭐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펜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你们这有笔吗? 여기에 펜이 있습니까? 라는 거겠죠. 그죠? 문제 듣지 않아도 정답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女的 여자는 最可能 아마도 보세요. 在做什么? 자, 做하다 무엇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물의 행동을 묻는 문제이다. 4급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매달 시험 보면은 대부분 보기를 딱 먼저 읽어내고요. 여러분들이요. 듣기 내용에서 들렸다. 그 단어 밑줄 치고 그게 정답이다. 대부분 80% 이상이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겁먹지 마시고 보기만 부지런히 읽어내시고 들리는 거 밑줄 치고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또 지금 우리가 행동 관련된 이런 빈출 어휘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파, 자, 파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송하다,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뭘 보내냐면 요지엔, 그죠? 요지엔 하면 뭐죠? 이메일이 되는 거죠. 이메일을 보내다. 그다음传真, 자, 传真하면 뭐죠? 팩스가 되는 거죠. 팩스를 보내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렁, 여러분 렁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던지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리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다더라. 그럼 렁, 라지, 쓰레기를 버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요 단어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어떻게 읽으면 돼요? 자, 따오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따오라는 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쏟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혹은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손님이 왔습니다. 자, 따오슈이 물을 따라서 주다. 그럴 때 따오라는 동사 쓸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따오라지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 쏟아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를 버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빤. 빤이라는 건 이게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처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후照, 여권을 처리하다라는 건 여권을 발급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签证. 자, 签证 하면 무슨 뜻입니까? 비자가 되는 거죠. 비자를 발급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빤이라는 동사가요. 두 글자로 바꾸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리만 써서 자, 따라했습니다. 빨리, 시작. 빨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하다, 발급하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빈출어이 한번 가볼게요. 시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거 무슨 뜻이죠? 앞에 물 숫자가 있기 때문에 물하고 관련이 있구나. 그죠? 물로 뭔가를 씻거나 세탁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시이프 옷을 세탁하다. 굉장히 쉬운 단어지만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시襯衫 셔츠를 세탁하다. 그죠?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완입니다. 완은 무슨 뜻입니까? 그릇이니까 그릇을 닦다, 설거지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슈시입니다. 슈시라는 거 무슨 뜻이죠?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막 흩어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한 곳으로 모으면서 정리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슈시 방지엔 흩어져 있는 방을 정리하다. 슈시 주방 주방을 정리하다. 그다음 슈시行李 여러분行李라는 건 무슨 뜻이죠? 여행용 짐을 얘기하는 거죠. 여행집을 정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빈출어이 이것보다 더 많긴 하지만 5개로 딱 나눠서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2016년도 후반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 2017년도 그죠 상반기 문제들 다 종합해서 우리 5번 이상 나왔던 어휘들만 제가 여기다 정리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빈출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유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소 및 위치를 묻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긴 한데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우리 많게는 5문제까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오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인데 나만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죠? 남들 맞히는 거 저도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장소 관련된 문제들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장소도 똑같아요. 여러분 듣기 문제 풀 때 보기를 먼저 딱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보기를 볼 때 한국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읽어주시면서 내가 발음했던 이거랑 일치하는 게 누군지를 정답을 고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요. 장소는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다, 그가 있는 곳이 어디다를 언급하는 문제도 있지만 간접적인 어휘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는 아마도 어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보기를 잘 보시고 이 장소에서 이런 어휘가 나올 수 있어라는 걸 머릿속으로 염두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기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찌아오시입니다. 여러분 찌아오시라는 건 뭐죠? 교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세요. 교실은 교실인데 뒤에 보니까 네라는 아이가 붙었습니다. 여러분 네는 무슨 뜻이죠? 어디 안에라는 거죠. 그래서 교실 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볼게요. 판디엔입니다. 판디엔은 무슨 뜻입니까? 호텔이 되는 거고요. 판디엔리 호텔 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띠디에입니다. 띠디에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띠디에 무슨 뜻이죠? 지하철이 되는 거고요. 출고니까 지하철 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하철 입구는 뭐가 될까요? 입구는 들어가는 곳이니까 루커라고 보시면 돼요. 루커. 그죠? 출구는 출구, 루커는 입구다. 둘 다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가볼게요. D. 다시관입니다. 그러면 다시관은 뭐죠? 대사관이 되는 거고 와이미에는 바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기를 딱 보니까 장소를 묻는 문제임은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장소 관련된 어휘 다음에 다 누가 붙었어요? 이렇게 방향이랑 관련이 있는 이런 방위사들이 같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장소 명사는요. 이런 일반적인 위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방위사랑도 자주 결합해서 물어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쭉 한번 보시고 장소를 묻는 거구나. 근데 굳이 띠나 리나 추코나 와이미엔 같은 거에 대한 이런 위치를 나타내 주는 방위사에 신경 쓰지 마시고 앞에 있는 장소 명사에 좀 더 집중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출문제 맛보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맛보기를 딱 보니까 보기를 보니까 장소입니다. 문제 푸는 방식 똑같습니다. 보기 보시면서 집중하시고 들리는 거 손으로 밑줄 치고 정답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문제 푸셔야 돼요. 그죠? 한번 가볼게요. 자, 웨이. 자, 웨이 무슨 뜻입니까? 여보세요라는 거죠. 웨이, 여보세요. 저는요. 따오는 여기서 동사로서 무슨 뜻이죠? 도착하다가 되는 거죠. 저는요. 따오 도착했습니다. 이거 읽어볼게요. 도서관. 시작. 도서관.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도서관이다. 어떤 도서관이라고요? 국가 도서관. 국가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장소 나왔습니다. 근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보기에서 여러분 도서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계속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국가도서관에 도착했는데 니 짜이나 너는 어디에 있니? 그죠? 너무 중요하다. 너 어디에 있어?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위치를 얘기해 주겠죠? 그 뒷문장 속에 바로 정답이 숨어져 있을 겁니다. 보세요. 니 짜이나 너 어디에 있어? 볼게요.
나는 还在 아직도 있어. 地铁里 지하철역 안에 있어. 자, 地铁 아까 우리 보기 분석할 때 여러분 들으셨나요? 그죠? 그럼 정답 地铁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 정답 C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계속 볼게요. 자, 나는 아직도 지하철역에 있어. 따까이입니다. 여러분 따까이는 무슨 뜻이죠? 대략, 대개. 여러분 부사입니다. 근데 따까이는 일반적으로 뒤에 누구랑 같이 올 수 있냐면 수량이랑 같이 와요. 수량. 그래서 대략, 대개 이마만큼이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죠. 즉 대략 10分钟, 10분이면 就 바로 到了.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착합니다. 이어서 好 좋습니다. 너가 到了 도착하면 就 바로 从 여러분 종은 개사로서 무슨 뜻이죠? 어디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디로부터? 시베이커 서북 출구로부터 출라이바 나와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서북 출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뒤에 지하철역 안에 있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정답 C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어서 제가요 在 어디에서 날 거기에서 等你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好的 좋습니다. 一会见 조금 있다가 만나요 라는 거죠. 자, 우리 문제의 당일 장소 묻는 거겠죠. 他们 그들은 在哪儿见面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럼 보세요 여러분. 보기 중에서 아까 언급됐던 단어 누구밖에 없습니까? 뒤에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 누가 된다? C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분석만 잘하시면 여러분 듣기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괜찮아요. 그럼 장소 관련된 어휘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빈출어휘. 자, 우리 찌에누를 끝나는 장소들 보도록 할게요. 시쇼. 여러분 시쇼는 뭐죠? 손을 씻는 거고 시쇼지에 손을 씻는 곳이니까 화장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위생이란 건 뭐죠? 위생. 그래서 위생지에 다음에 위생실이라고 해서 역시 이것도 화장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화장실이요. 정답이요. 우리 이제 보기는 다르게 나오지만 정답이 화장실인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시쇼지엔, 위생지엔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있습니다. 관으로 끝나는 장소들 누가 있냐면 빈관도 매번 나오죠. 빈관 하면 뭐죠? 호텔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도서관, 도서관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중국 사람들도 커피 굉장히 많이 마시기 때문에요. 카페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커피숍. 그 다음 카페관 말고 커피숍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카페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더라. 그죠? 카페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하양관 하면 뭐죠? 해양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가서 자, 띠에느를 끝나는 장소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샹띠에 나면 뭐죠? 상점이 되는 거고 리파띠에 나면 리파라는 게 뭐죠? 이발하다. 그럼 리파띠에 나면 뭐죠? 이발소다, 미용실이다. 그 다음 찌아쥐라는 거는 뭐냐면 가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찌아쥐띠에 나면 가구점이다. 가구를 파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오야.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와요. 가오야가 무슨 뜻입니까? 오리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가오야 뒤에는 뭐죠? 오리구이 점이구나. 이것도 여러분 자주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위엔입니다. 자, 위엔으로 끝나는 아이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동우 위엔 하면 동물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지우 위엔 하면 식물원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공 위엔 하면 여러분 공원이죠. 근데 공원은 공원인데 어떤 공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이 공원이 많이 나와요. 한번 볼게요. 森林입니다. 森林 하면 뭐죠? 삼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림공원이다. 여기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샹을 제가 써놨는데 샹이 이게 왜 장소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중국어는요. 어떻게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일반적인 그러한 일반 명사, 장소 명사도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일반 명사가 방위사랑 딱 결합이 되는 형태가 딱 나와서 얘가 전체적으로 뭘 나타내주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주는 경우가 많다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너무 중요하죠. 가오수공루. 여러분 가오수공루 하면 뭐죠?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요. 가오수공루상이라고 하면 고속도로 위다, 고속도로에서 그냥 장소 취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위다, 고속도로다. 장소 취급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슈어밍슈. 여러분 슈어밍이란 건 설명하다라는 거고요. 그때 슈가 붙었으니까 뭐죠? 설명서다라는 거죠. 그럼 위에 샹이 딱 붙었으니까 설명서 위라는 건 설명서에 역시 장소 취급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장소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보기를 보면 장소 묻는 문제다라는 걸 확연히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보기 읽어내시면서 들렸다,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은 평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평가 관련된 문제의 보기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도부사가 많이 보일 겁니다. 정도부사들. 여러분 정도부사가 뭡니까? 很, 아주 매우, 非常, 굉장히, 太, 너무. 정도를 막 강화시켜주는 애들이 바로 정도부사라고 하죠. 이런 정도부사는요. 일반적으로 누구랑 자주 결합하죠? 형용사랑 같이 결합을 합니다. 그럼 형용사라는 건 상태를 묘사해주고 형용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평가 관련된 어휘들이랑도 자주 결합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가 정도부사가 이렇게 많이 보인다라는 건 평가를 묻는 문제일 수 있구나. 그럼 역시 형용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어휘들의 초점을 잘 맞추셔서 들리는 게 정답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无聊. 자, 여러분, 无聊는 무슨 뜻입니까? 没有意思, 재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奇怪이란 건 뭐죠? 이상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精彩입니다. 이 단어 너무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精彩, 그죠?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자, 精彩는 무슨 뜻이냐면 멋지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멋지다, 훌륭하다. 근데 얘랑 호응하는 호응 구조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멋있어요. 당신 너무 멋있어요. 어떤 사람이 멋있다라고 할 때 절대 쓸 수가 없고요. 찡차이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훌륭하거나 멋있을 때 쓸 수 있냐면 비싸이, 시합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엔지양, 어떠한 연설이나 강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다더라. 하나만 더, 이엔추, 공연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찡차이 쓸 수 있다더라. 즉 시합, 경기, 공연, 강연 등이 멋있습니다 라고 할 때 누구 쓰시면 돼요? 찡차이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그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D는요. 정도부사랑 결합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랑이 나왔죠. 여러분 랑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 하게끔 하다. 그럼 让人, 사람으로 하여금 뭐 하게끔 하냐? 失望. 여러분 실망이란 거 무슨 뜻이죠? 실망. 실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끔 하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문제 푸는 방식은 보기를 여러분 봐주시고요. 들렸던 거 밑줄 치고 정답이다. 진짜로 그런지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기에다가 절대 눈 떼시면 안 되고 보기 잘 보셔야 돼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昨天的 어제의 羽毛球. 여러분 羽毛球란 건 뭐죠? 배드민턴이 되는 거고 비사이가 나왔습니다. 비사이는 무슨 뜻입니까? 시합이 되는 거죠. 시합이 나왔기 때문에 왠지 정답이 누굴지 약간 감이 오긴 해요. 그죠? 자, 어제의 배드민턴 시합을 너가 칼러마 너 봤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칼러 봤어 어땠냐? 정답 나오겠죠? 真是 진짜로 太什么什么了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太精彩了精彩了精彩 정답은 시구나.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나 멋있더라 너무나 훌륭하더라 라는 거겠죠. 尤其是 여러분 요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특히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전반적으로 다 멋지고 훌륭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치 특히나 시입니다. 第二场 여러분 장이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양사로서 시합이나 경기를 셀 수 있다더라. 그럼 두 번째 시합이 멋있었다라는 거니까 뭐죠? 배드민턴 2세트가 굉장히 멋있었어 훌륭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女的觉得比赛怎么样 여자가 생각하기에 시합은 어떻습니까? 정답은 누가 되는 거죠? 찡차이 멋지다 훌륭하다 10分이니까 굉장히 멋있다. 정답은 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듣기 내용에서 우울해요 들렸나요? 안 들렸고요. 지怪들렸나요? 안 들렸고요. 실망 들렸나요? 안 들렸습니다. 들리지 않은 거 절대 정답으로 고르지 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가 관련 빈출 어휘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애들,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만 정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마지막에 요거 단어 반드시 외우고 같이 가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죠. 첫 번째 보니까 정수. 여러분 정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정수, 성숙하다. 그 다음 용간. 여러분 용간은 뭐죠?
용감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후어포, 여러분 후어포는 무슨 뜻입니까? 활발하다. 그래서 후어포 그 아이는 활발하고 귀엽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더이, 요즘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더이, 여러분 더이라는 거 무슨 뜻이죠? 의기양양하다, 겸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요모, 요 단어도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요모 하면 무슨 뜻이죠? 유머러스하다, 재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음식하고 관련돼서 이 음식은 어떻습니까? 맛이 어떻습니까? 맛에 대한 평가 관련된 어휘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샹이죠. 그럼 샹하면 이게 맛있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지만 향기롭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어서 우리 샹하면 향기롭다. 그럼 향기로운 물이다. 샹쉬다라고 해서 이걸 또 뭐라고 하면 되죠? 향수다라는 거죠. 근데 샹이 음식 관련된 표현으로 나왔을 때는 향기롭다가 아니라 맛있다, 好吃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어서 수완. 자, 수완하면 무슨 뜻입니까? 시다가 되는 거고요. 라. 자, 라는 무슨 뜻이죠? 맵다가 되는 거고 앞에 이제 물수변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딴이 되는 거죠. 딴은 무슨 뜻이죠? 싱겁다. 반대로 시에는 짜다. 마지막 티에는 달다라는 거죠. 맛 관련 표현들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태도 관련된 거죠. 태도 관련된 어휘들이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위시. 여기서는 위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위, 따오랑 똑같죠. 위, 따. 만나다, 부딪히다. 우연하게 만나다, 부딪히다는 뜻인 거죠. 그럼 위시. 일에 부딪혔습니다. 근데 어떠냐면 렁징하대요. 렁징. 자, 렁징이란 거 무슨 뜻입니까? 침착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침착하다. 그럼 일에 부딪혔는데 침착하다. 렁징이란 단어 위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타이도. 자, 타이도는 뭐죠? 태도가 되는 거고 이 단어도 너무 중요하죠. 자, 찌지입니다. 찌지는 무슨 뜻이죠? 적극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리마오. 자, 리마오는 무슨 뜻이죠? 예의가 되는 거니까 예의가 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责任感 하면 뭐죠? 책임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의 태도하고 관련된 빈출 어휘들이고요. 그 다음 장소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交通, 교통이 어때요? 方便. 자, 方便하면 무슨 뜻입니까? 편리하다라는 거죠. 교통이 편리하다. 그럼 반대로 교통이 불편합니다라고 하면 不便이라고 보시면 돼요. 交通不便, 교통이 불편하다. 자, 그 다음 우라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오염이 되는 거고요.严重이란 거 무슨 뜻입니까? 심각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어서 变化. 여러분 变化는 뭐죠? 변화가 되는 거고요. 变化, 따. 변화가 크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热闹. 여러분 热闹는 무슨 뜻이냐면 시끌벅적하다, 떠들썩하다. 그럼 학생들은요, 이게 시끄러워서 안 좋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시끄럽고 떠들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식이에요. 사람이 많이 와서 热闹. 졸업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热闹. 시끌벅적하다. 긍정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부정적으로 너무 시끄러워. 그럴 때 이제 어떤 단어 쓸 수 있냐면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따라 한번 읽어볼게요. 차오. 시작. 차오. 자, 차오가 뭐죠? 이게 바로 시끄럽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날씨 관련된 것도 우리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오면 분명히 이 빈출어휘들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징티에 나면 무슨 뜻입니까? 맑은 날씨가 되는 거고요. 인티에 나면 흐린 날씨. 그 다음 마지막 찌앙은 뭡니까, 여러분? 찌앙은 떨어지다. 근데 웬, 여러분 원이 뭐죠? 온도, 온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온도가 떨어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꽈라는 거 불다, 펑, 바람이 불다, 꽈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서 누안흐가 아니라 누안후어. 자, 누안후어는 무슨 뜻이죠? 따뜻하다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씨 관련된 어휘들도요,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까지 우리 듣기 시험에 매번 출제가 되고요. 우리 5월 달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빈출 유형들 체크 한번 해봤는데 듣기 여러분 해보니까 어때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는 방식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공부한다고 해서 한자를 많이 외우긴 해요. 한자를 많이 외우긴 한데 학생들이요, 막 쓰면서 외워요. 쓰면서 외우다 보면 그 한자의 발음이 어떤지, 성조가 어떤지 잘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죠. 그러다 보면 독해나 쓰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듣기에서 들려요, 안 들려요?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는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느는 것이 아니라 슈어 말하고 읽을 수 있어야지 들리기 때문에요. 첫 번째,
보기 분석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소리로 읽어주시고요.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내용을 딱 들으면 들렸던 거 있으면 과감하게 보기에다 밑줄 치시고 정답이다 라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 굳이 들을 필요 없습니다. 왜? 문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이해를 했어. 그런 다음에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령적으로 보기 분석해서 보기 읽어내고 들렸다, 이 단어다, 정답이다.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문제까지는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를 들을 시간에 그 다음 문제 빨리 보기 분석을 하시는 것이 우리 듣기 고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무리 단어 공부하실 때요. 쓰면서 하지 마시고요. 소리내서 정확하게 읽으시면서 읽어야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만 딱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우리 듣기 원하는 점수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월 20일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로 모두 합격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적중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